통상 전공생들이나 마케터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내용, 무역구제제도 다들 아시죠?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이 세 가지 제도를 무역구제제도라고 합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원래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선진국 및 개도국은 본래의 규제 목적을 떠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활발히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미국, EU 등 무역구제제도 역사가 긴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규제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어서 마케터라면 신흥국 시장의 무역구제제도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자네 철강 회사는 요즘 어때? 올해 상반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 건수가 219건이라던데 역대 최다지? 맞아. 철강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 상태라 안 그래도 수출이 어려운데 모든 제품 라인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막혀 있는 상황이야. 아직도구만. 듣자 하니 국가안보를 이유로 얼마 전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10%씩 관세 부과를 냈던 게 사실인가? 자네도 알고 있었구만. 고율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량을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뒀었지. 그런데도 미국의 한국 철강 견제가 끊이지 않아서 죽을 맛이네.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받아 수입 규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입 규제는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흥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입 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타격은 매우 큰데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유정용 관관 규제를 시작으로 2014년 수입 규제 조사가 집중된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철강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캐나다도 한국산 철강 구조물 수입이 급증한 2016년에 반덤핑 조사를 진행 후 규제가 시작됐고 2017년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자네 회사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던 비료 때문에 관세 부과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랬지. 말도 말어. 개도국에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우리가 베트남에 중국 다음으로 많은 비료를 파는데 수입이 급격하게 느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한 거였어. 이제는 개도국 수출도 쉽지 않네. 이러나 저러나 한국산 수출품이 동네 북이구만. 근데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 정확히 뭐가 다른 거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3대 무역구제 제도인데요. 반덤핑, 상계관세는 특정 국가에게 적용되는 불공정 무역 제재이지만 세이프가드는 WTO 회원국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공정무역 제재입니다. 그래서 반덤핑, 상계관세가 특정 국가에게 적용될 경우 적용받지 않는 타 국가가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국가 간 무역 전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국내에서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합판에 반덤핑 관세 조치를 시행한 후 2016년 하반기부터 베트남 합판으로 수입이 대체됐는데 무역위에서는 2020년 9월 수입이 급격히 늘게 된 베트남산 합판에 반덤핑 관세를 최대 10.65% 부과하기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세 가지 제도가 비슷한 것 같지만 꼭 아셔야 할 차이점도 있는데요.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수출자의 덤핑, 외국 정부의 보조금 같은 불공정 무역으로 실질적 산업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수입 규제인 반면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국 내 수입이 증가해 심각한 산업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수입 규제입니다. 무역구제 제도의 대응은 조사기관의 이해관계와 조사당국을 어떻게 잘 설득할 것인지 종합적인 고려와 전략이 필요한 종합예술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공적인 대응 유무에 따라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무역구제 제도의 대응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